조금 쉬었다 하죠. 영상을 반띵하기 위함입니다. 319번부터 볼게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의 공식을 잘못 기억했대요. a분의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c. 독하게 잘못했다, 맞지? 좀 독하게 잘못했네. 이렇게 독하게 잘못했어요. 하나가 1 플러스 i래요. 그럼 당연히 하나가 뭐예요? 1 마이너스 i죠.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 더하면 얼마죠? 이대로라면 합이 2인데 이 둘 더하면 얼마예요? 2a분의 2b죠? 그렇죠. a분의 b가 2라고 알려준 거예요. 곱은 얼마예요? 오, 너 아주 훌륭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a분의 b가 1이다. 오, 땡큐. 곱은 얼마예요? 2죠. 근데 둘 곱하면 어떻게 되죠? 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거라서 마이너스 ac가 되죠.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c가 2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는 안 거야? b랑 c를 a로 표현한 거죠. 그럼 a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a죠. a는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죠. 둘 나누어 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맞아요? 그쵸?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네. 잘못한 줄 알았네. 정말 저 근해 공식 자체를 저기 써먹으면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328번. ax제곱 마이너스 5ax 더하기 a 더하기 4는 0에 두근의 차래요. 두근의 차가 3 이상이 되도록 해달라는데 두근의 차는 우리가 근해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a분의 루트 a 양수라고 되어 있죠? a분의 루트 25a제곱 마이너스 4ac 4a제곱 16a 이렇게 됩니다. a분의 루트 21a제곱 마이너스 16a가 3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슉 넘기고 제곱해버리면 9a제곱보다 21a제곱 마이너스 16a가 이상인 거고 슉 넘기면 12a제곱이 16a 12a제곱 마이너스 16a가 0 이상 a 곱하기 4 하면은 3a 마이너스 4가 0 이상인 거니까 a는 3분의 4 이상 또는 a는 0 이하인데 뭐 내가 찾는 건 양수니까 얘가 되겠죠. 두근의 차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하면은 종종 편할 때가 있다고 했고요. 암기한 겁니다. 물론 암기 안 했다고 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해 공식 쓴 거예요. 근해 공식 써가지고 2개 뺐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물론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했다라고 접근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곱을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다 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외울 거 외우자 라고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용해 설명한 거죠. 31번 한번 볼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안 하면 나는 안다라는 생각밖에 못해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는 0이라는 거에 한 근이 g래요. 근데 2i 더하기 g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못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얘는 이미 실수입니다. 허수는 크기를 나타낼 수 없어요. 말했다시피 그 크기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해요?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겁니다. 근데 복소수는 수직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관계가 없어요. 크기가 없다.
그래서 걔네들은 대소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크다라고 쓴 순간 이건 양수라고, 그러니까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근데 어떻게 제곱을 했는데 실수가 뜨지? 그렇구나. 얘 그냥 실수였어야 돼요. 허수 부분 날라가야 됩니다. 순허수의 제곱이면 뭐가 돼요? 음수가 되죠. 양의 실수, 제곱에서 양의 실수가 됐다는 건 이미 실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0이 아닌 실수. 그래서 k-2i가 되는 거죠. 잠깐만, 얘의 한근이라며, 얘의 근이라면 그럼 다른 근은 당연히 뭐예요? 지바가 근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합은 2k가 마이너스 6이고요. 곱은 k제곱 더하기 4가 a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k는 마3이고요. 그래서 a는 13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뭐랑 뭐냐? a네. 이해 가요? 혈례근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봐야 될 수 있나요? (333번) 보겠습니다. 양의 실수 k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k. 알파 베타는 6k. 그리고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는 얘가 뭘 나타낸 거냐면 합은 0보다 작고요. 곱은 0보다 크죠. 그 순간 나온 거예요. 알파랑 베타는 둘 다 음수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니 문제에서 애초에 범위 물어봤잖아. 절대값 물어봤잖아. 그럼 범위 물어본 거잖아. 그럼 범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구만. 그럼 뭔 생각이 들어요? 합과 곱과 차 나왔어요. 곱셈 공식 변형이구나. 아까 했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고요. 9는 9k 제곱 마이너스 24k가 돼서 이 k가 있다는 게 맞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9k 제곱 마이너스 24k. 자, 뭐 그러면은 3k 제곱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3은 0이라서 k가 얼마 떠요? 3 뜨네요. k가 3이면 알파랑 베타를 직접 구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8은 0이라서 63인가요? x는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이라서 베타가 더 큰 놈이니까 베타가 마3, 알파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그럼 k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3 더하기 6 더하기 6은 15가 나오겠죠. (334번)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i 분의 3이래요. 보기 좀 흉하죠? 유리화 할까요? 어떻게 돼요? 유리화하면 4분의인가요? 4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루트 3i죠. 그럼 다른 근이 뭐가 돼요? 4분의
3의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마이너스의 합이 마이너스 a인데 둘 더하면 2분의 3이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 곱이 b인데 둘 곱하면 16분의 9 곱하기 4인가요? 그래서 4분의 9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a 플러스 b분의 3과 b분의 3은 둘 더하면 얼마냐? 4분의 6, 4분의 3분의 3, 4가 되고요. a 마이너스 b분의 5는 어떻게 되죠? 둘 빼면은 4분의 15분의 5. 4분의 15분의 5? 맞나? 4분의 6, 4분의 15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되나요? 얘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럼 3의 x 빼기 4, x 플러스 3분의 4고요. 전개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 0이 됩니다. 얘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24. 물론 그런 생각도 하긴 해요. 무슨 생각? P 더하기 Q를 구해달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P 더하기 Q죠. 맞아요? 뭔 말이에요? 여기 X에다가 1 대입한 다음에 1 대입하면서 1 빼달라는 이야기죠.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7 빼기 1이라서 아니죠. 여기 1 대입하면 3이죠. 3, 여기 3 이렇게 하는 거죠. 1 대입하면 최고차항계수가 3이니까 3 되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4 똑같이 나오긴 하죠. 근데 이거는 뭐 전개가 오래 걸리는 주제는 아니니까 전개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근 이야기에서 이거는 그냥 차례차례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근 구하고요, 다른 근 구하고요, 합과 곱 구하고요. 다시 두 근 되는 거 찾아서 두 근 알려줬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이용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335번. 사실 이 아이디어가 여기 파트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파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왔으니까 좀 불분명해서 어디에 나오든 연습은 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2x 더하기 루트 2k 마이너스 3은 0에 대해서 한 근이 정수래. 다른 한 근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얘도 자연수래. 자연수래. 고민을 하는 거죠. 한 근이 정수. 한 근이 정수인데 다른 한 근은 그럼 뭐지? 뭔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어떤 게 좋을까?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근이 정수라면 두 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알파와 2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왜냐면 두 근의 합이 2 더하기 루트 2잖아요. 그쵸? 근데 곱이 얼마예요? 둘 곱하면 알파 곱하기 2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루트 2 이렇게 되잖아요. 알파가 지금 정수라고 가정한 거죠. 그럼 얘랑 얘가 뭐가 됐어? 마이너스 3 더하기 k 루트 2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k가 명확하게 알파가 된 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한근 자연수는 그냥 k예요. 그러면 얘가 뭐야? k 곱하기 2 마이너스 k가 뭐야? 마3이 된 거고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k는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자연수잖아요. 다른 한 근은 누구예요?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해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냥 근해 공식을 써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해 공식을 쓰는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해 공식을 썼을 때 2분의 2 더하기 루트 2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얼마냐? 4 루트 2k 마이너스 3 요거를 했을 때 얘를 지워야 되거든? 왜냐면 그래야지만 하나가 정수가 떠요. 그래서 얘를 지워야 돼서 이게 루트 2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k에 대한 정보가 3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얘가 좀 나을 것 같긴 해서 이렇게 설명을, 저거는 그냥 개요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339번 밑에 것들은 또 했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에 허근이 p랑 알파랑 베타래요. 허근. 근데 p랑 q가 실수라 했기 때문에 얘는 알파 바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이랍니다.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1. 근데 방금 우리가 이거 알파 바라고 말을 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이 알파라는 것을 a 더하기 bi라고 썼을 때 2의 a 더하기 bi랑 a-bi의 제곱을 계산한 게 1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2b 마이너스 2ab i가 돼서 얘가 0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a가 1이거나 b가 0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허근이라 했으므로 b는 0일 수 없고요. a가 1이다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a가 1이면 여기가 3이 돼서 b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루트 2가 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근이 1 더하기 루트 2i와 1 마이너스 루트 2i고요. p는 두근의 합, q는 두근의 곱. 그래서 q에서 p를 빼주면 5가 되겠죠.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설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줬다. 이렇게 여겨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베타를 알파 바로 쓰는 게 이게 좀 필요했다. 허근이기 때문에 켤레근 항상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41번. 시간이 좀 되네. 그냥 다 하자. 한 번에. fx는 0에 근이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fx는 그냥 쓰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fx는 a의 두근의 합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이렇게 되겠죠. 합이 2고 곱이 5인 맞죠? 최고차인 계수 몰라. 문제에서 말하면 f2x-1 더하기 4 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대입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근데 두근의 곱이 1이라 했거든?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전개 할까요?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전개부터 하죠.
4ax제곱 여기가 계산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4, 마이너스 8ax 상수가 1, 2, 5, 8a 더하기 4 이렇게 되는데 4a분의 8a 더하기 4가 두근의 곱이 되고요. 그게 1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럼 F2도 뭐 구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 대입하면 얼마냐? 4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서 마이너스 5. 이거는 대입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고요. 깔끔하게 나온 편입니다. 두근의 곱이기 때문에 근과계수 관계를 써먹을 생각을 해서 계수를 구했다라는 이야기죠. 345번.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1은 0에 서로 다른 두죠. 자, 근데 우리가 뭔 생각을 해요? 어라? p는 문자인데 1은 숫자야. 숫자를 알려줬어. 그럼 저기 힌트네. 무슨 힌트? 곱은 얘가 된다. 이거 하나 알려줬어. 무슨 말이지? 그러고선 기억이 나왔거든?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사실 여기 파트에서 이게 나오면 조금 억울하긴 한데, 왜냐면 이 설명이 우리가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는 게 공통수학 2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요? 얘가 같으려면 어때야 되죠?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게 되냐는 질문은 부호 같냐는 질문이에요. 부호가 다르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절대값 마이너스 1과 절대값 2의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절대값 마이너스 1과 절대값 마이너스 2의 합과 동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저게 되는 건 부호가 같냐는 질문이에요. 그걸 인식했냐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공통수학 툴 안에서 헷갈리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대입해서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시를 들어가면서 방금처럼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거 부호를 그러니까 절대값은 결과적으로 부호를 묻는 주제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고 같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얘가 알려준 거죠. 뭐? 곱이 0보다 크네. 부호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둘이 무슨 관계? 곱해서 1인수를 우리가 역수라고 말하죠. 역수 관계다. 그래서 니은까지 온 거예요. 뭐? 알파가 0과 1 사이면 베타 1보다 커? 방금 무슨 관계라 했기 때문에?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하는 거죠. 되게 자연스럽죠? 기억 니은은 1과 바로 연계되는 주제였어요. 유일한 힌트가 1이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묻는 주제였습니다. 디귿은 물어봅니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는 애가 2보다 크냐는 질문이에요. 얘가 어떻게 튀어나온 거야? 당연히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냐는 질문인데 아니 근데 그게 2보다 크냐?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잘 해석이 안 돼, 맞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제곱이 4보다 크냐는 질문이야. 그렇죠? 최종적으로 어차피 이거가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뭐지? 4보다 큰가? 4보다 커요, 반드시?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아까 말했죠. 베타는 사실 뭐라고? 알파의 역수죠. 얘예요, 사실. 얘는 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잠깐만 근데 이걸로 판단이 되나? 오케이. 네. 다른 말로 알파 마이너스 이거 넘기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0보다 크냐는 질문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이 맞다. 그냥 이쪽으로 넘기면 됐네요. 이쪽으로, 맞죠? 니은이랑 연계가 됐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역수 관계니까 베타 대신 알파분의 1을 쓰면 일종의 곱셈 공식의 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공통수학 2에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웠던 걸 기억한다면 모든 역수 관계는 반드시 2 이상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요? 둘이 같을 때죠. 근데 이 문제에 따르면 알파랑 알파분의 1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보다 큽니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 기억하나요? 자식들 하겠지? 얼마? 1년 동안 했는데 1년 동안 산술기하 평균 1년 동안 꾸준히 나왔잖아요. 347번 해보죠. 지 더하기 지바가 마이너스 1이고 지지바가 1입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지금 문제에서 지 5제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를 직접 구해도 되는데 뭔가 식을 좀 변형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차수가 너무 큰 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그 대입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근에다가 대입을 이용한 아이디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을 지랑 지바라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지 더하기 지바가 마1이고 지지바가 1이니까. 사실 이 파트가 말했다시피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 즉 3, 4차 방정식 파트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2차 방정식 파트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복소수 파트에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곱셈 공식에서 이걸 배웠다는 거죠. 얘가 0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다가 얘를 곱하는 것도 당연히 0이에요. 근데 얘를 계산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즉 x세제곱은 즉 지세제곱도 지바세제곱도 뭐예요? 1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얘를 특별히 그렇게 이름 붙이기도 했죠. 오메가.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여서 풀었던 주제입니다. 그거가 이제 미리 나오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 나오기도 한다. 왜냐면 이 아이디어가 곱셈 공식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미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기도 한다라는 주제예요. 근데 어렵죠. 자,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지 5제곱분의 지바, 지 4제곱분의 2지바 제곱, 지 3제곱분의 3지바 세제곱, 지 제곱분의 4지바 4제곱, 지분의 5지바 5제곱이 돼요. 뭐하지?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통분해야겠다. 통분 뭘로 하면 편해요? 지 6제곱. 지 6제곱이면 얘한테 얼마 곱해요? 지지 곱했죠. 그럼 지지바. 뭐 곱했어요? 지제곱 곱했죠. 뭐 곱했어? 야, 귀찮죠. 안 써도 될 거라는 느낌이 완벽하게 들죠. 왜? 지지바는 뭐라고 써 있으니까? 1이라고 써 있으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거 다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된다는 게. 즉, 1분의 1-2 더하기 3-4 더하기 5가 되죠. 계산은 얼마냐? 3. 통분만 하면 됩니다. 통분한 거예요.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알았죠? 써줄까요? 귀찮으니까 안 쓰긴 했는데.
G바 세제곱 G 세제곱 G바 4제곱 G 4제곱 G바 5제곱 G 5제곱 요렇게. 이게 규칙성 있는 거 할 때는 차수를 높이는 게 그렇게 막 나쁘지 않아요. 숫자가 깔끔하냐 깔끔하지 않냐가 더 중요해서. 알았죠? 질문 있어요? 통분을 했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349번. 공간이 될까? 공간 되나요, 친구들? 말이 없어 이게. 이 정도? 이게 정사각형 되나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2랑 2K인 애가 있대요. 여기 A, B, C, D가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2랍니다. 여기에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더 그렸어요. 얼마짜리? 루트 2K짜리를 그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느낌이 좀 덜하네. 됐다. 이거 좀 느낌 나죠? 정사각형 느낌. 자,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K래요. 루트 2K. 안 돼. 고마워요. 2K랍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대각선이 만난대요. 대각선. 요거 대각선이랑 요거 대각선이랑 여기 대각선이랑 여기 대각선이랑 만났다는 거죠. 그렇답니다. 딱 중앙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A, KJ의 넓이가 EJI의 넓이의 2분의 3배가 됐대요. 여기 넓이가, 그림상으로는 좀 이상한데, 여기 넓이가 EJI, 여기 넓이에 얘 넓이가 얘 넓이의 2분의 3배. 얘 넓이랑 얘 넓이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어렵진 않겠죠? 어떻게 써요? 여기를 x라고 두고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가 루트 2x가 되고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가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되니? 뭐 지금 2잖아요? 2에서 2x 뺀 거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요?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면 여기도 얼마가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겠죠. 그럼 3개를 더한 게 얼마예요? 2k입니다. 2k는 더했대요. 뭐를? 둘 더하고 얘 더했으니까 얼마냐? 루트 2x가 지워지네? 그러면 2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온 거죠. 뭐라고? 이 넓이에 대한 거. 얘 넓이 2분의 1 x제곱이라는 애는 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의 제곱에 얼마? 2분의 3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날리고요. 얘 전개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랑 같다.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은 0이라는 것과 그 다음 그럼 x가 나오잖아. 확정으로. 맞지? x 얼마니? 짝수근의 공식 쓰면 2분의 3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0.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뭐가 안 돼? 3이 되죠. 말 안 되는 줄 알았네. 자, 뿔만데 지금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x가 2분의 3 플러스면 안 되겠죠. 숫자가 너무 커져요. 2분의 3 플러스면 둘 더한 게 이미 2를 넘어갑니다. 그쵸? 안 되고 x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그럼 k는 이 k는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x라서 k는
2분의 루트 2 곱하기 2 마이너스 x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숫자가 왜 있다고요? 답도 그따위인가요? 답도 그따위네.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 얘랑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안 되죠? 잠시만요. 그쵸, 얘 뺐으니까 더하기죠. 네, 깜짝이야. 얘랑 얘 더하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50. 답만 구했을게요. PQ까지 쓸 공간이 없네요. 맞아요. 그냥 비율 관계만 썼어요. 1대1 대 루트 2라고 하는 그 비율 관계만 써서 문제를 풀었고요. 다른 거 쓴 게 없죠. 그쵸? 질문 있어요? 질문 있나요? 질문 없나요? 스텝 3. (357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2p는 0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때 a는 9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고 p는 소수래요.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 자리 자연수, 9의 배수인 두 자리 자연수. 연수면서 9의 배수. 그리고 얘는 뭐예요? 소수래요. 2 곱하기 소수. 다 된답니다.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다른 자연수? 잠깐만. 그러면 두 근이 있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걔가 사실은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nx 더하기 mn인데 얘가 2p란 말이죠. 얘가 2p라고.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겠네. 뭐 m이 2고 n이 p인 경우와 두 번째 뭐예요? m이 2p고 n이 1인 경우. 이거 두 개밖에 없죠. 이거 말고 없잖아. 그래요? 소수는 애초에 몇 개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p 더하기 2가 9의 배수가 되는 케이스가 있냐, 또는 이 p 더하기 1이 9의 배수가 되는 소수 p가 있냐라는 질문이고, 그냥 소수 대입하면 됩니다. 자, 소수 누구 있어요? 이제 두 자릿수부터 따져야 되니까 17? 잠깐만. 소수 13, 뭐 그딴 건 필요 없고요. 11, 뭐 땡, 13 땡, 17 땡, 19 땡, 23 땡, 29 땡, 31 땡. 아씨, 되게 없네. 하기 싫다. 9의 배수 빼기 2가 소수인 거 찾으면 되겠죠? 그냥 그게 낫겠네요. 9의 배수 빼기 2 뭐예요? 18 마이너스 2 안 되죠? 27 마이너스 2 안 되죠? 36 마이너스 2 안 되죠? 그쵸? 45 마이너스 2 되죠? 54 마이너스 2 안 되죠? 그쵸? 63 마이너스 2 되죠? 72 마이너스 2 안 되죠? 9의 배수 빼기 2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어디까지 했죠? 81 마이너스 2 되죠? 99 마이너스 2 소수죠? 끝인가요? 네, 이렇게 4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9의 배수 빼기 1이 소수 2의 2배인지 보면 돼요. 18 빼기 1, 애초에 2의 배수가 아니죠. 27 27, 그냥 9의 배수만 살게요. 27 되죠. 이 빼기 1 하면 12 곱하기 13이니까 36 건너뛰고 45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리고 9, 63 되죠. 빼기 1 하면 30, 빼기 1 하면 62고 나누기 2 하면 31이니까 되죠. 99, 81 안 되죠. 99, 98 나누기 2 하면 얼마냐? 49 안 되죠. 몇 개예요? 6개 있네요. 이거 P가 이렇게 있다는 거고 9의 배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9의 배수가 더 편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것도 9의 배수 할 걸 그랬나? 일관성이 없네. 자연수 정수 블라블라는 기본적으로 뭘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 자연수 정수는 그냥 대입해서 문제 푼다라는 그 아이디어는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알았죠? (61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인수분해 파트에서 맞죠?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얘가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판별식이 완전제곱식이다. 다른 말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림차순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요거는 기본적인 개념 정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내림차순 x제곱 마이너스 y 여기가 x죠? 미안합니다. 더하기 k, k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 근데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되긴 해서 일단 판별식 쓰면은 y-k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y 제곱 마이너스 3y 더하기 2 정리하면 9y 제곱 플러스 12 마이너스 2k의 y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얘가 완전 제곱식 돼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 2한 거예요. 여기 판별식이 얘의 판별식 6-k의 제곱 마이너스 9에 k제곱 마이너스 8이 뭐다? 0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8k제곱 마이너스 12k 36 더하기 72 하면 얼마냐? 108? 얘가 0인 거죠. 양수 k를 구해달래요. 인수분해가 돼? 사로 나눠지죠? 4로 나누면 0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2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7 21 39 뿔마 되네. k는 3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깔끔하게 되네. 또 플러스 64번 세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문제 364번 2에 k-1의 제곱 x제곱 더하기 3에 k-3의 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에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간의 절대값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예, 양수의 근의 절대값이 음수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2 곱하기 K-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3의 K-3이잖아요. 이게 0보다 크다는 것은 사실 K-3이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마이너스가 있어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두 근의 곱 2K-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거니까 그러면은 K가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됩니다. 그럼 뭐 최종적으로 K는 2분의 1과 3 사이가 되는데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1과 2가 되죠. 맞아요? 근데 1이 안 된대요. 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2차가 아니게 됩니다. 1 대입하면 최고차인 계수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다. (366번) 보겠습니다. 의고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인데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게 내 기억상으로는 마지막 문제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난이도 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오메가랑 비슷한 주제예요. 거의 흡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NX라는 애가 1 더하기 X 1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 세제곱 1 더하기 X N제곱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이라고 했어요. 이게 얘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어 떨어졌다 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죠. 나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랑 곱셈공식 변형, 곱셈공식을 해서 x-1을 곱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뜨는데 얘가 포함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해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뭔 말이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얘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 근이 두 개 있죠. 지랑 지방. 정확하게 말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i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pn에다가 g를 대입한 것도 g바를 대입한 것도 0이 되게끔 하면 어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대입했을 때 0이어야 됩니다. 고민하는 거죠. 뭐지? 근데 이 숫자가 얘가 좀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어봤어요. 아까 몇 번이라 했죠? 몇 번이었냐? 내가 아까 식변형에서 한 거. 스텝 2였던 것 같은데. 그 347번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변형해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1을 곱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g세제곱과 g바 세제곱이 1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 문제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고에 나왔을 때는 그 3차 방정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오메가를 배운 상태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2차 방정식이 있는 건 난 개인적으로 조금 별로긴 해. 내신에서 이게 2차 방정식으로 나왔던 학교는 기억상으로는 와부고밖에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요거를 2차 방정식 파트에서 내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 4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세제곱은 근데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세제곱이 1이 되는 걸 찾았다는 전제 하에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입만 이용한 게 아니라 다시 대입을 이용한다면 g 더하기 1, 다시 g제곱 더하기 g 더하기 1과 g바 제곱 더하기 g바 더하기 1이 0이죠. 그래서
pn에다가 g를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 더하기 g, 1 더하기 g제곱, 1 더하기 g세제곱, 1 더하기 g네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1 더하기 g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g제곱이 됩니다. 1 더하기 g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g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3개 곱하면 2개 곱하면 뭐가 돼요? 1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서는 이 g세제곱이 아까 얼마라 했어? 1이라며.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g제곱, 마이너스 g 곱하기 2. 얘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말을 합니다. 얘는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이거는 지금 32가 되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도 뭐야? 곱하면 1이라고 32가 되는 거 곱하기예요. 나 빼기 아닙니다. 곱하기라고 인식 안 하면 안 되는데. 얘도 1 된다고. 그럼 나한테 32가 되는데 필요한 건 누구예요? 세 번째, 여섯 번째 얘네죠. 맞아요? 그럼 32, 2의 5제곱이 되려면은 얘가 총 몇 개 있어야 돼요? 2가 이미 몇 개 있어야 돼? 5번 있어야 되죠. 6번은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n이 얼마일 때? 15일 때 P15의 g는 2의 5제곱 마이너스 32가 돼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이 15면 됩니다. 라고 하고서는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표현이 있죠. 왜 모든이지? 왜 모든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거 18이면 어떻게 돼? 이거 g 6제곱 되잖아. P18 g는 뭐가 돼요? 2의 6제곱 빼기 32라서 이거 0이 아니게 돼. 근데 어떻게 더 있어? 그쵸. 아까 g는 두 개를 곱했을 때 영향력이 없다 했죠? 얘가 2의 5제곱 곱하기 g세제곱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영향력은 없는데 항의 개수만 늘려놓은 형태예요. 17개 있으면 3개씩 5번 있고 2개가 더 있잖아요. 이 2개가 더 있는 거라고. 근데 2개 곱하면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마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16까지 있으면 P16g는 2의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g제곱 빼기 32라서 0이 안 되는데 P17g는 2의 5제곱 곱하기 g세제곱이 돼서 그냥 1이 됩니다. 그래서 돼요. 그래서 얘랑 얘가 됩니다. 답은 32가 되죠. 이렇게 2개 있어요.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직접 해봤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 어쨌든 3개씩 끊었을 때 나왔다라는 거고. 이게 의고 그 서술형 문제로 나왔던 문제라서 서술형으로 썼다면은 여기를 다 써서 얘 안 되고 얘 안 된다라고 학에서 2개라고 해주는 게 깔끔합니다. 맞죠? 미쳐나가는군. 자, 367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또 나왔네, 얘가. 아, 징그럽죠. 좀 그렇긴 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사실 그럼 베타는 뭐예요? 알파 바입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파 세제곱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것도, 알파바의 세제곱도 1이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파랑 알파바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바는 1이라는 것도 얻고 있습니다. 굳이 더 쓴다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도 알파바 제곱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1도 0이라는 것까지 얻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문제를 봅니다. fx라는 애가 2차식인데 2차식에다가 베타 f 알파 5제곱은 3베타 더하기 1 알파 f 베타 5제곱은 3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알파 세제곱은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알파 5제곱은 뭐가 돼요? 알파 제곱이죠. 야, 근데 이거 좀 까다롭다. 이것까지 쓸 줄은 몰랐는데. 야, 봐봐. 알파 세제곱이 1이죠? 알파 세제곱이 1이죠?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1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1이라는 건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이 1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쓰냐면 알파랑 알파바가 1이거든? 알파바랑 알파 제곱은 같죠? 알파랑 알파 제곱 곱하면 1,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해도 1, 그러니까 알파 제곱이랑 알파 바랑 같죠? 알파 바라고 썼어요. 그럼 이제 F5제곱은, 아니 다시 알파 5제곱은 알파 제곱인데, 알파 제곱은 뭐라고? 알파 바, 즉 베타라고. 이렇게 써진 거고요.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줘요? 아, 문자가 똑같네. fx라는 애는 다시 xfx라는 것은 알파를 대입했을 때, 베타를 대입했을 때 3x 더하기 1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자, 근데 문제가 뭐 있어요? x에다가 fx를 대입하면 차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x-k라는 게 추가돼야 돼요. x-k가.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아씨, 귀찮아. 되게 특이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이거 찾기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디어를 바꿉니다. 뭐냐면 얘를 베타로 나누어요. 너무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 복잡하지 않냐? 베타 세제곱이 1이죠? 맞아요? 베타 세제곱이 1이에요. 베타 곱하기 베타 제곱은 1이죠.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1도 1이죠. 그래서 베타분의 1은 탐탁치 않은데. 그리고 베타 곱하기 알파도 1이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고요. 3 더하기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타랑 알파 곱하면 1이잖아. 그치? 베타랑 알파 곱하면 1이잖아. 그러니까 베타분의 1은 알파지. 근데 얘가 베타인데 얘가 알파인 게 보기 흉하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변형해요. 이게 되게 빡세죠? 뭔 말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착안해서 알파라는 것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합니다. 즉 2 마이너스 베타라고 써요. 2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죠. 그럼 fx가 이렇게 됩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 대해서 2 마이너스 x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끝났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미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서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a랑 b를 더하면 3입니다. 이걸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거죠. 실제로 국제고에서 나왔던 주제입니다. 고양국제고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형태인데 그걸 적절히 변형하면
우리가 좀 편한 형태로 나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편한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XFX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얘가 거슬리더라. 이거 문자를 처리를 잘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엄청 나쁘진 않네. 이것도 그냥 전개하면 됩니다. 전개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모색한 거죠. 베타로 나누고 알파로 나눴을 때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이 분수를 x분의 1이라고 쓰는 것보다 얘를 우리가 저기와 같은 관계에 따르면 베타가 알파 바라서 알파 곱하기 알파 바, 즉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잖아요. 베타분의 1은 알파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라고 바꿔서 이렇게 써준다면 같은 문자가 되는 게 핵심이에요. 베타가일 때 베타여야 되고요. 알파일 때 알파여야지만 fx는 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정리 또는 나머지 정리라고 풀었던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 식을 쓰는 거죠. 이러면 좀 덜 어렵지 않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충분히 어렵죠.